자, 3호 보류 절차입니다. 과목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 보류원서와 관련 서류, 관련 서류도 붙어야 됩니다. 관련 서류. 이 문장에서 관련 서류를 만약에 승인하겠다. 그럼 틀린 겁니다. 관련 서류 주의하셔야 되고,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앱, 관련 서류 촬영 후에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 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맞죠? 네,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가고죠, 세가고. 통은 없어요. 통지서 뭐 대리 수령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 가로 1.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학교의장이 발행한 재직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의 제출. 가. 직장 예비군 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 및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하고 있는 예비군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또는 학교에 예비군 부대가 있다 그러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죠.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각급 학교 학생 중에서 학적 조회를 통해 수업연한 초과한 경우 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 예비군 부대에 편성합니다. 근데 이 가로 나도 이 1의 타이틀을 봤을 때 이게 연관이 있나? 연관이 없죠. 맞죠? 하여튼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2. 국외 출국자 또는 기국자는 병무청에서, 지방 병무청 아니죠? 병무청이죠. 병무청에서 전송된 출기국자 명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 조회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복수 국적을 소지한 예비군이 외국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기국을 할 경우에는 출기국 사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지방 병무청, 병무청이 아니죠. 지방 병무청에 해당 예비군의 출기국 사항을 확인한 후 보류 처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가시면 국동체에 출기국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기국자 명부가 떠요. 그게 이제 요거거든요. 병무청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거기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는가 봐. 예, 다 연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출기국자에 대해서 그 현황을 병무청을 통해 갖고 국동체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물론 실시간 때는 안 돼요.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나요. DB가 이렇게 전송되고 하는 거 시간적 갭이 있거든요. 여하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통해 가지고 다 가능한 거죠. 근데 복수 국적을 내가 외국 여권, 내 이름은 이성호인데 내가 미국 국적도 이중 국적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제임스 리야. 제임스 리 이름으로 그러면은 모르거든. 그러면 이제 지방 병무청에다가 확인하는 거죠. 자, 3. 가로 3. 대학 직직 예비군 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 예비군의 각급 학교 학생의 보류 조치는 합적 보유 자료에 의거해서 직권 처리합니다. 다만 관련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학적 취급 부서와 협조하고 학적 취급 부서와 협조 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 확인하며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해서 별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 지휘관은 보류조치 여부 또는 보류조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예비군에게 통보하고 국동체에 입력 조치해야 됩니다. 다음, 예비군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조치하는 경우 보류원서 작성 없이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학적부로 근거로 하는 거죠.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 입력합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훈련 소집 통지서 대리 수령 가능한 사람. 여기도 둘 다 나오네. 아, 이게 개정되면서 둘 다 똑같이 들어갔네. 네, 그럼 크게 고민할 필요 없겠다. 제가 이게 착각했네요. 원래는 본인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류 방침 나오면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 가능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불필요하게 되네. 둘 다 나오네. 훈련 소집 통지서 대리 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보류 사실을 통보하고 증빙 서류를 유지합니다. 자, 라목. 보류 대상자가 보류 적용 기준 충족 시 또는 보류 적용 기간 충족 시 소속 예비군 부대의 훈련 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 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는데 기간 미달 시에는 연기자로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라목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대상을 이제 가로로 이제 밑에 하위 문장으로 푸는 거죠. 결국은 국외 출국자하고 질병 심신장애인 얘기하는 겁니다. 1. 국외 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 처리 후에 365일 이상 날짜 기억하셔야 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상식으로 다 알잖아, 맞죠?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에는 국내 체류일이 며칠이네? 14일.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처리합니다. 계속 365일 이상 체류 기간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맞죠? 네. 다만 출국일 및 귀국일, 그 귀국 당일은 국외 체류 기간에 포함합니다. 국외에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됐죠? 자, 어려운 거 없고. 자, 그 다음. 가로 2. 질병 및 심신장애인.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며칠이죠? 18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여기 진단서를 제출한 날부터라는 말 없잖아요. 맞죠? 보류원서입니다, 보류원서. 근데 보류원서는 질병 심신장애면은 보류원서 낼 때 진단서 당연히 딸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상의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국방동원정보체계 보류 항목에 입력하고 보류 조치합니다. 가로나 치료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는 뭘로? 국외 출국자와 마찬가지죠. 연기자로 처리합니다. 자, 다 최초 진단서.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이렇게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 보류기간하고 치료기간, 요거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완전 다른 겁니다. 치료기간은 보류로 결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180일, 즉 질병 심신장애인 같은 경우 180일이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때 이 치료기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맞죠? 보류기간은 앞에서 계속 강의를 했던 것 같이, 예, 보유자 신분이 되었을 때, 보류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그걸 제출한 날부터 보류기간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서 2월 1일에 진단서상에 2월 1일 치료기간이 2월 1일부터 2, 3, 4, 5, 6, 7 7월 31일 치료가 끝나는 날 7월 31일까지 진단서상에 적혔다. 그러면 180일 충족이 되죠. 그럼 얘는 보류가 돼. 보류 대상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네. 고까지입니다. 고까지. 그럼 보류기간은 2월 1일부터 되는 게 아니고 얘가 보류원서를 2월 15일 날 낸 거야. 보류원서를 제출했어. 그러면은 보류기간은 언제부터? 2월 15일부터 보류기간 들어가는 거예요. 2월 1일부터가 아니고 2월 15일부터 보류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보류기간하고 치료기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자꾸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게 그거 같고 막 그렇거든요. 이 확실히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로다 치료기간이 보류기간이 아니죠. 180일 미만인 자는 뭘로? 연기자를 처리합니다. 보류기간이 될 수 없죠. 보류자가 아니니까 연기자니까. 맞죠? 그거 확실하게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최초 진단서의 병명하고 같은 병명. 합병증. 연속하여. 연속입니다. 일단 먼저 연속하여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한 자의 보류기간은 최초 진단서와 추가 진단서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최초 진단서를 낸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이게 최초 진단서를 했는데 이 병이 완쾌가 안 돼. 그래서 같은 병명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연속해가지고 연속됐죠? 중간에 공백 없잖아요. 맞죠? 연속해서 또 추가로 얘가 추가 진단서를 낸 거예요. 9월 30일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몇 개월이에요? 2, 3, 4, 5 4개월 그 다음에 6, 7, 8, 9 4개월 그러면은 이걸 합산해서 8개월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보류 180일에도 적용이 되고 맞나요? 네. 그 얘기죠. 보류기간은 네. 2월 1일부터 2월 1일날 제트나서 제출했다. 맞죠? 그러면은 보류를 버진다는 거죠. 만약에 훈련이 4월 1일날 훈련이 있었어. 요 사이죠. 맞죠? 훈련이 있었어. 그럼 최초에는 최초 진단서만 제출했을 때는 180일 미만이잖아. 그래서 뭘로 처리한다? 연기자로 처리하는 거죠. 맞죠? 추가 진단서 연속으로 해갖고 제출을 했어. 그러면은 180 이상이 충족이 되잖아요. 8개월입니다. 그때 뭘로 한다? 보류 처리. 그 얘기.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연속하니까. 자, 그래서 그 의미가 요겁니다.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최초의 치료기간 종료 후. 최초의 치료기간이 종료 후에 잔여훈련 부가 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최초 2개월, 추가 5개월 제출 시에 7개월로 해서 180이 충족되잖아요. 맞죠? 네. 따라서 잔여훈련을 하였음에도 추가 진단서, 진료 확인서 되는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끊었어요.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연속해서 최초 진단서하고 추가 진단서가 중간에 공백 없이 연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뭐냐면 이해하기 쉬워요. 맞죠? 네, 다 합산해갖고 그냥 그 치료기간을 합산해갖고 보류기간으로 봐주겠다. 보류로 봐주겠다. 보류할잖아요. 맞죠? 그 얘기잖아요. 자, 근데 뒤에 이 이후에 나와 있는 문제. 최초의 치료기간 종료 후에 잔여훈련 부가 시. 자, 종료 후에 잔여훈련 부가가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중간에 공백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맞죠? 얘를 이거 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최초 2개월, 그 다음에 공백 1개월, 뭐 예를 들어서 추가, 그 다음에 5개월 제출 시에 합산해갖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꼭 연속한 얘를 연속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맞죠? 좀 이상하잖아요. 여하튼 일단 지울게요. 여기 끊어서 보는 겁니다. 자, 종료 후 예를 들겠습니다. 다 읽었죠? 따라서 잔여훈련을 부가하였음에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 안 해주겠다는 거죠.
맞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자녀훈련은 여기 써 있는데, 예전에, 이게 오래됐어요. 제가 공부했을 때도 아니에요. 그 이전에 보충훈련이 예전에는 자녀훈련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충훈련 정의가 뭐죠? 2차 및 3차 훈련이잖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맞죠? 1차 훈련, 미수했을 때, 2차 훈련 부과하고 3차 훈련 부과하고. 그거잖아요. 맞죠? 그거예요. 자녀훈련은 보충훈련으로 봅니다. 보충훈련의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차 훈련은 해당이 없죠. 보충훈련이 아니니까. 즉, 자녀훈련이 아니니까. 맞죠? 예를 한번 들게요. 요거는. 자, 예를 들어서, 최초 진단서를, 자, 만약에 훈련이 6월 15일에 훈련이 있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초 치료 기간, 종료 후. 됐나요? 종료 후에 자녀 훈련이 부과된 거예요. 6월 15일날 훈련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훈련 받을 때, 부과됐을 때, 자기가 이제 6월 15일날 훈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진단서를 낸 거야. 이해가 가나요? 네. 추가 진단서를 냈는데, 낼 때, 여기 3월 1일부터 5월 30일,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렇게 다, 그러니까, 자, 추가 진단서가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추가 진단서라는 거는, 자, 여기 보면, 최초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최초에 치료기간 종료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그럼 냈을 수도 있고, 안 냈을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자, 아마 상식적으로 추가 진단서 낼 때, 요 기간부터 냈을 거예요. 네. 이 사람은 3월 1일부터 계속 어떠한 병에 의해서 10월 31일까지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받기가 제한된다, 불가합니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겠죠? 네. 그거를 요때 제출한 거예요. 요때 요 훈련 6월 14일 날 제출했다 봅시다. 6월 14일 제출했다 봅시다. 이해 가나요? 아니면은 이게 헷갈리면은 최초 진단서가 지가 갖고 있고 제출을 안 한 거야. 안 하고 갖고 있어. 근데 훈련 부과가 됐네? 14일에? 이해 가나요? 네. 부과가 됐어. 그래서 훈련 종료 전에 이 추가 진단서하고 같이 낸 거야. 이해 가나요? 다시. 잠깐만요. 제가 헷갈리게 좀 예를 들어봐서 다 정리를 할게요. 방송 사고 났다. 다시 적으면 되지. 이렇게 볼게요. 개월수 적어 놓자. 편하게. 3, 4, 5. 3개월이죠? 그 다음에 이거 1개월. 7, 8, 9. 3개월. 자. 훈련 6월 15일이에요. 됐나요? 네. 최초 진단서를 내가 발병이 3월 1일부터 발병이 이제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단서를 일단 끊었어. 근데 훈련이 부과된지 훈련 부과가 안 됐는데 내가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훈련이 언제 있을 줄 알아서 훈련이 있는 걸 알고 그 다음 제출하는 거잖아. 맞죠? 예. 일단 진단서 내가 갖고 있어. 요 진단서. 맞죠? 있는데 이제 훈련 부하가 됐어요. 훈련 안 갔어. 안 갔어요. 진단서 제출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요때 좀 괜찮다고 싶었다가 7월 1일 날 또 이게 합병증으로 해갖고 7월 1일부터 9월, 몸이 안 좋아하고 9월 30일까지 진단서를 또 끊었네. 야 이거 그때 이제 제출한 거야. 7월 1일 날 제출했어요. 이거 처음에는 무불로 돼 있었겠죠? 이해가 나요? 이거 1차 훈련이라고 볼게요. 1차 훈련. 1차 훈련. 잔여 훈련이 아니고 1차 훈련 볼게요. 자, 이거 무불로 돼 있겠죠? 근데 7월 1일 날 내가 그 진단서를 제출했어. 근데 여기하고 추가 진단서 요걸 두 개 다 같이 냈다 이거야. 그러면은 3월 1일부터 너는 치료기간을 따져서 됐죠? 예, 따지고 3월 1일부터 보류를 잡아주겠다. 이해 가나요? 예, 그래서 3, 4, 5, 6, 7, 8, 9 7개월이잖아요. 맞죠? 보류에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류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합산이 공백이 있더라도 이 공백 기간까지 다 합산해갖고 연속해갖고 다 그냥 보류기간에 여주고 치료기간도 거기에 180일 이상이 되니 그렇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근데 이 훈련이 좀 지울게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지우기가 별로 안 좋네. 자, 극단, 아이, (1차) 훈련이 아니고 2차 훈련이라고 볼게요. 6월 15일 날 하는 훈련이 됐나요? 자, 2차 훈련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잔여 훈련 부과돼서 이 전에 훈련 종료일 전에 이상 없이 추가 진단서, 최초 진단서, 추가 진단서 다 제출하면 이상 없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보류 조치되고 이 훈련 보류를 해주는 겁니다. 이 훈련 전에 만약에 서류를 다 제출했다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예. 근데 그게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7월 1일부터의 추가 진단서는 7월 1일 이후로 끊어주잖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최초 진단서는 일단 3개월짜리 있어. 예. 그 다음에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러다가 다시 7월 1일이 됐는데 재발됐네? 이거예요. 재발됐네?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추가 진단서를 끊어갖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걸 제출한 거예요. 요때 7월 1일 날 내가 제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치료기간은 180일이 되잖아요. 맞죠? 해주는데 보류기간은 3월 1일부터 안 잡아주고 7월 1일부터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단불참으로 간다. 이해가 돼요? 그거예요, 그거. 왜? 이 진단서 갖고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결론은 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험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뭐 연속하는 거는 이 공백 기간이 없고 연속하는 거는 다 합산 처리해준다. 됐죠? 만약에 공백 중간에 있다. 1차 훈련은 합산 처리해준다. 근데 2차 및 3차 훈련, 여기서 보충 훈련인데 잔여 훈련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예, 그거는 요 부과된 다음에 이후에 훈련 끝나고 이후에 진단서 제출해도 요거는 합산 안 해준다. 그럼 7월 1일 날 만약에 추가 진단서를 냈어. 그러면 이 친구는 7월 1일부터 보류기간을 잡아주는 거예요. 합산 안 해주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예.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가. 근데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 그런 걸 꼬아가지고 상황형으로 낼까요? 못 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통상 보면 나와도 맞는 문장으로 내거나 요즘은 아까 어이씨. 그 공백 기간이 아까는 한 달로 6월달 한 달로 그 예를 든 거죠. 예를 든 건데 실제로 뭐 어떤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그럼요. 뭐 두 달이 될 수 있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어쨌든 앞뒤로 합쳐서 아, 그럼요. 한 달, 그건 제가 예를 든 거고. 15일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건 너무 그래서, 결국엔, 자, 따라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자녀 훈련을 부과했음에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이 말은 뭐냐면은, 부과했어. 훈련 종료 전까지 제출을 안 하고 뒤에 제출했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뒤늦게 이제 제출한 거야. 그러면 합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악용하거든. 특히 의사들. 지 동료 의사한테 야 이거 좀 끊어줘.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말을 함축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됐죠? 네. 그 얘기가 이 부연 설명해 놓은 겁니다. 별표. 1차 훈련은 훈련 끝나고 제출해도 합산 인정해 준다. 근데 자녀 훈련, 즉 보충 훈련은 훈련 연기할 수 있는 기간까지 그 훈련 종료일, 훈련 당일 훈련 소집일 종료일까지잖아요.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은 합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뒤늦게 내면은 얘 악용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충분히 악용할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됐죠? 예. 자, 치료기간은, 보류기간이 안 되죠. 치료기간은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는데 진단서의 해석은 별도의 시작 기점이 미명시한 경우에는 그 진단일을 기준으로 향후 치료기간을 계산하고 시작 기점, 가로, 발행, 입원, 수술, 수상일, 사고일 등 명시한 경우에는 그 명시된 날짜 일부터 계산합니다. 치료기간은 아까 보류기간하고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치료기간은 180일이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한 진단서상에 써있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치료기간이에요. 맞죠? 네. 다만 중증 질병으로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상 병명과 향후 치료에 대한 의사소견을 참고해서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심의, 마찬가지 군의관 포함 5인 이상 하여 처리합니다. 자, 예비군 대원이 질병 등으로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 병력법 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 동법 시행령 135조에 의거 거주지 지방용무청장에게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신청하여 지정된 신체검사 기관 및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학생 중에 한 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 돼가지고, 예. 병역 처분 변경 원서를 내가지고 전시근로역으로 빠졌어요. 그럼 훈련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맞죠? 3.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을 받아 보충역으로 복무한 자. 가로가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을 받아 보충역으로 복무 후 소집 해제된 사람의 경우에는 국방동원정부 체계상의 전산코드 1 정신 이상 성격장애의 경우 보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류 해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류 해소 절차.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부터 며칠 이내? 해소만 14일이 적용되는 겁니다. 해소 신고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팩스 또는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 동일 세대 내 세대주 또는 가족 중 성년자, 그 다음에 본인의 고용주, 세가고까지 있죠. 세가고. 통은 아닙니다.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지휘관이 동원 및 훈련을 보류받던 자에 대한 보류 해소 사실을 소속 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았을 때에는 예비군 지휘관은 지체 없이 날짜 없죠. 직권으로 보류 해소 조치하고
예비군이 보류 해소 직권 처리 사실을 안내받은 날부터 보류 해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가 아니고 안내받은 날부터 며칠이네? 네. 그러니까 직권으로 보류 해소 조치를 하고 그 해소 조치한 날이 아니고 그 예비군한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기국자는 명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보류 조치를 해소하는데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조회해서 처리합니다. 됐죠? 네. 다음 대학 직장 예비군 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 예비군의 각급 학교 학생 보류 해소는 학적 변동 자료에 따라서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네. 학적부 보고 이게 이제 학적부도 나와 있지만 학적 취급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휴학생 명부, 재적자 명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복학생 명부 해가지고 계속 띄워주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실무상으로 보면 그렇게 처리합니다. 요 그대로 하는 거죠. 직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직권으로 하고 본인한테는 또 뭐 메일이라든지 각종 수단을 통해서 너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라목, 휴학, 졸업, 유급, 면직 및 퇴직, 신고된 기간 만료 등 보류 사유의 해소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관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등을 기록, 가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고 보류 해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알지. 마목, 예비군 지휘관은 보류 해소 사유가 발생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며칠이네? 14일이네. 네.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해야 된다. 마찬가지 14일입니다. 해소 신고도 14일이고 여기도 14일입니다. 됐죠? 네. 마목,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휴학이 아닙니다.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동안 보류자로 관리합니다. 휴직은. 일반 직장의 휴직자는 휴직했더라도 보류자로 계속 관리해줍니다. 다만 휴학은 다릅니다. 휴학한 학생 예비군은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합니다. 됐죠? 3호. 자, 외양선언 관리입니다. 외양선언 관리는 선언의 신분, 선언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승선 여부, 배를 탔는지 안 탔는지, 이 두 가지 여부에 따라 보류자로 관리하되 하선일부터 90일이 되는 날, 90일, 네, 숫자 기억하셔야 되고, 재승선하지 않는 경우에 하선일 기준으로 보류 해소 처리하고, 기간 중 부과된 훈련은 뭘로 합니까? 연기 처리합니다. 연기 처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월 1일에 하선한 거예요. 배에서 내렸어. 자, 90일 되는 날이 3월, 4월, 5월. 맞죠? 네. 5월 30일이라고 할게요. 5월 30일이 되는 날까지 얘가 재승선이 안 돼. 90일 되는 날이잖아요. 맞죠? 재승선을 안 했어. 그러면은 어느 날짜 기준으로? 하선한 날짜. 3월 1일 기준으로 요 날부터 보류 해소 처리하는 거예요. 요 날부로. 됐나요? 보류 해소 처리해 뿌리고 요 기간 중에 부과된 훈련은 어떻게 한다? 연기 처리해요. 연기 처리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승선, 자, 3월 1일 날 하선했어요. 90일이 되는 날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승선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은 기다려주는 그 기간 동안에, 요 90일 되는 기간 동안에 훈련이 부과될 수 있잖아요. 맞죠? 왜 3월 1일부터 보류 해소를 했으니까 부과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연기 처리합니다. 연기 처리. 됐죠? 네. 자, 이때 선언으로 보류받던 자는 재승선일, 이거부터
여기서 말하는 재승선일은 하선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진짜 재승선을 했다는 게 아니고 재승선 일부터 그거는 하선일부터 90일.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재승선 해야 하는 날이죠. 부터 14일 이내에 보류 해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되나요? 네. 그러니까 보류 해소 신고는 하선일부터 90일이 되는 날, 재승선 해야 되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보류 해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됐죠? 국어가 어려워요. 어렵고, 또 좀, 모르겠어요. 좀 쉽게 고민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이런 걸 또 풀어 쓴다는 게, 이게 풀어 쓰면은, 이게 공부하면서, 이거 좀 이렇게 예를 들어갖고 좀 풀어 쓰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걸 망각해요. 이게, 실제 이게 업무에 적용하는 법령이잖아요. 학교 교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예를 들 수가 없는, 그 예를 들어버리면은 너무 타이트해져 버려. 법령에 예를 든 건 없잖아요. 그건 판례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뒤에 깨달았지. 야, 이거 예를 들어갖고 타이트하게 적을 수가 없는 거죠. 훈련이잖아, 이거는. 이게 시험 치기 위한 어떤 교과목이 아니잖아. 맞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국어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보류자의 훈련시간 적용입니다. 과목. 훈련 유형별 보류기간에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의 1차 및 2차 훈련에 대해서만, 자, 1차 및 2차 훈련에 대해서만 보류 조치합니다. 3차 훈련 보류 조치 안 해줍니다. 3차 훈련은 가야 됩니다. 보류자가 되더라도 받아야 돼요. 자, 보류기간은 보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소일까지로 산정하며 보류 조치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나목. 보류자 신분 상실. 보류자 신분이 상실됐어요. 상실시. 가로 1. 별표 5, 별표 6에 따라 동원 및 훈련이 보류되는 자. 이하 법규 및 방침 일부가 아니고 방침? 일부 아니고.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 별표 5하고 6이 5가 법규 보류자에 대한 표고 6이 방침 전면 보류자에 대한 표거든요. 그래서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가 신분 상실 시는 신분을 상실한 그 다음 날부터 훈련을 부과합니다. 다만 구속수감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보류 해소 후에 훈련을 부과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가로 2. 방침 일부 보류자. 자, 일부 보류 신분으로 180일 이상 종사자의 해당 연도 훈련 시간은 방침 보류자 훈련 시간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보류자 신분이 상실됐더라도 180일을 해당 연도에 충족했잖아요. 보류자 신분이 상실되더라도 요 그대로 방침 보류자 훈련 시간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반대로 180일 미만 종사자 중 부과된 훈련에 대해 이수한 자는 방침 보류 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신분 연차에 의한 훈련 시간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일 미만인 자는 방침 보류 훈련 시간 적용 안 하고 정상적인 신분별 연차별 훈련 그 시간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됐죠? 네. 다목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시 가로 1 법규 및 방침 보류자가 이게 전부 다입니다. 법규 및 방침 보류자 방침 전면 방침 일부 전부 다 법규 다 맞죠? 해당 연도 2차 훈련부터 무단물처만 훈련과 그럼 결국에 3차 훈련 대상자죠? 네. 그 다음에 보류되기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연도 2월 훈련 올해 기준이면 작년 거 올해부터 보류자가 된 거야. 근데 작년엔 보류자가 아니었어. 그럼 작년에
받아야 되는 훈련 안 받고 넘어왔어, 올해. 근데 올해 내가 보류자야. 그래도 그거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맞죠? 즉 3차 훈련하고 보류되기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연도 이후 훈련, 요거는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부과합니다. 네. 보류자에 맞는 훈련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됐죠? 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훈련 부과 시기를 별도로 정합니다. 우리가 훈련 부과 시기는 여기 위에다 써놨지만 뭐 상실한 다음 날부터 보류 해소 후 바로 훈련 부과하도록 돼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게 안 돼. 딱 읽어보면은 별도로 정할 수밖에 없어. 자, 볼게요. 가. 국외 여행 또 체류 중인 사람은 귀국 후에 부과합니다. 외국에 있는데 야, 너 빨리 들어와 빨리 훈련 받아. 안 되잖아요, 맞죠? 현실적으로 좀 안 되잖아요.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말 나오겠죠. 나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 근무 중인 선원은 타선 후에 바로 부강. 다 경찰학교입니다. 소방학교 아니에요. 경찰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해당 과정을 이수한 후 부과합니다. 됐죠? 네. 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선정되기 전 부과된 훈련은 이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또 여기 제목하고 여기 보면 훈련 부과 시기를 별도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류자로 자,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는 법규 보류자잖아요. 맞죠? 방침 전면인가? 하여튼 보류 대상자잖아요. 근데 그 선정되기 전에 부과된 훈련이 있어. 근데 위에 제목 타이틀 보면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수한 것으로 그 과거 거 그거 다 그냥 이수한 걸로 해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제목하고 좀 안 맞죠? 이걸 별도로 빼놨으면 참 깔끔했을 건데 여하튼 그냥 이렇게 돼 있다. 자, 가로 2 해당 연도 방침 보류자 신분 이전에 이수한 보류자로 되기 전에 이수한 훈련 시간이 요 훈련 시간이 방침 보류 훈련 시간보다 많거나 같은 그러면 기이수 훈련 시간으로 종결 처리 맞죠? 하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적은 경우에는 남은 시간만 추가로 부과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류자 되기 전에 6시간 이수를 했어. 근데 어떤 몇 시간 대상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시간 이수를 했어요. 했는데 방침 보류 뭐 8시간 대상자네? 그러면 2시간만 부과를 한다는 거죠. 2시간만. 그 얘기입니다. 됐죠? 가로 3 해당 연도의 방침 일부로 보류되기 이전에 2차 훈련부터 부과된 훈련은 무단불참한 경우 보류자로 전환된 후에도 무단불참 훈련은 동일한 훈련 유형으로 훈련 차수를 증가하여 3차로 증가되는 거죠. 맞죠? 부과합니다. 맞죠? 네. 네. 1차 훈련을 만약에 자 보류자로 되기 이전에 1차 훈련을 무단불참하면은 적용 맞습니다. 2차 훈련은 보류자 훈련으로 다 적용해줘요. 근데 2차 훈련까지 무단불참을 했어. 그럼 3차 훈련 대상자잖아요. 얘들은 보류자 훈련으로 전환해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그때 무단불참 그 훈련 유형으로 차수 증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다만 무단불참 훈련 시간이 훈련 시간이 방침보류 훈련 시간보다 많은 경우에는 무단불참한 훈련 시간을 적용하고 무단불참한 훈련 시간이 방침보류 훈련 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무단불참한 훈련 시간을 부과하고 안 좋은 쪽으로 다 가는 거죠. 잔여 시간은 보류 직종별 이수해야 할 훈련 유형으로 추가 부과합니다.
됐죠? 이해 가시죠? 네. 자, 가로 4.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가 법규 및 방침 전문 보류자에서 방침 일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시. 제가 보기엔 요거밖에 없어요. 외국 유학 갔다 와서 학생으로 이제 복학하는 거. 이거 말고는 크게 사례가 뭐 별로 특별한 게 이게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365일 해외 나가 있다가 방침 일부로 바뀐 재단 학생으로 유학 갔다가 학생 복학 맞죠? 방침 이런 사람들은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 기간에 부과된 훈련은 이수로 처리하고 이수 처리한 시간이 방침 일부 보류 훈련 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방침 일부 보류 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맞죠? 네, 그 적은 시간만 부과하고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훈련은 뭘로? 종결 처리하는 겁니다. 됐죠? 네. 라목 예비군 지휘관 지휘자는 국방동원연구부 체계를 이용하여 해당 예비군 부대의 훈련 주기에 따라 유형별 1차 또는 2차 훈련 대상으로 입력한 후 훈련 결과를 보류로 처리합니다. 3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3차는 그대로 갖고 들어가잖아. 맞죠? 네. 그래서 1차 또는 2차 훈련 대상으로. 자, 6호 보류자의 관리입니다. 과목 보류자는 별도 편성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편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보면은 보류자 소대 이렇게 별도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가로 1. 보류 해소 신고 의무를 홍보하고 보류 신분 유지 여부를 확인하되 보류 적용되는 본인에게 보류 신분으로 등록된 후 분기 1회 이상 문자 메시지, 유무선 통신 등의 수단으로 확인 및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가시면은 자, 요런 같은 경우에 요 보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류 원서 이걸 이제 국동체에서 출력해가지고 그 관련 서류도 같이 이렇게 출력해갖고 그 뒤에다가 실태 점검표 해가지고 분기 단위로 내가 확인했다, 뭐 그 전화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까지 이렇게 첨부해 다 이렇게 세트화 해가지고 관리해요.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실무상 그렇게 해요. 그게 이거예요. 분기 1회 있습니다. 너가 계속 보류자 신분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가로 2. 장기 보류자는 보류 신분 유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근거를 유지합니다. 확인 책임인간을 통해 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하면 안 돼요. 다만 연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나목 보류자는 법규 및 방침 보류자 순으로 법규 및 방침 보류자 순으로 조직 편성에는 법규, 방침 전면, 방침 일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죠. 근데 교육훈련 훈령은 법규 및 방침 보류자 순으로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류자 소대 편성하는데 방침 보류자 중 동원 가용자원은 해당 부대 작전 계획에 명시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방침 보류자 중에 동원 지정자 같은 경우에는 동원 지정 소대에다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말. 자, 다목 보류자 전출 시 보류 원서 원본을 신거주지 예비군 부대로 송부,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고 전거주지 예비군 부대는 별도의 사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라목 그래서 우리 자꾸 이게 다른 과목하고 연계 지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조직 편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뭐 국방동원연구부 체계로 전송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뭐 팩스 뭐 이런 걸 우편을 통해 갖고 뭐 별도로 이렇게 뭐 신거주지 예비군 지휘관 이렇게 뭐 전송한다. 그 대충 기억은 하시죠? 그 요거예요. 뭐 보류원서 원본 이런 거는 팩스 또는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거하고 연기지어서 보면 돼요. 딱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사본은 보관 안 해요. 끝. 라목 전입자에 대하여는 국방동원연구부 체계를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미접수 시에 재송부를 요청합니다. 됐죠? 예.
그 다음 페이지. 야, 애매하네. 법규 보루자까지 보고, 요 페이지까지 확인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예. 근데 뭐,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라서, 이거 예비군 별표 5는 법규 보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규. 근데 예비군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예비군법 제5조 법문장에 나와 있는 보류 대상이죠. 국회의원. 근데 이제 동원은 아닙니다. 훈련 보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훈련 대상에 포함한다고. 맞죠? 그 다음에 외국에 여행 중이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서는, 그 다음에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승무원. 이거 국외를 왕래하는 거에 됩니다. 그래서 뭐 확인 책임인가는 이거 보면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정하는 사람이 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으로부터 쭉 돼 있고,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한 사람까지 그렇게 돼 있죠.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항공기 정비사는 국외, 국내 노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항공기 정비사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별표를 한번 볼게요. 요거. 자, 항공기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무선표지사의 근무 요원 돼 있고, 국내, 국외 노선 왕래, 국내 항공사 소속 정비업체의 정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노선이든 국외 노선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국내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항공기 정비사야 돼요. 이상하게 헷갈리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소속되어 있는 항공기 정비사면은 국내 노선이든 국외 노선이든 상관없어요. 네. 맞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국외 노선 뭐였어요? 하여튼, 캐세이, 패시팩? 하여튼 외국 항공사 소속되어 있는 항공기 정비사면은, 그건 안 돼요. 시험 그렇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알고만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비군법 시행규칙, 요거 국방부령이죠. 예, 군종, 노고, 영내경비, 그거 있고, 플러스, 예, 기차, 전시장, 예. 그 다음에 지하철 종사원, 보토승, 그런 거. 그거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법규 보류자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방침 보류는 좀 쉬셨다가